돌쇠야! 꽃님아! 아, 친구들, 오늘 우리 엄청 굉장히 중요한 역사 공부를 한다네. 빨리빨리 친구들 몰라오라고, 빨리 모이라고. 뭘 공부하냐고? 그건 선생님이 아실 거야. 우리 선생님 같이 불러볼게. 선생님! 네,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이야기 함께하는 이민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쁨도 쌓여가고 있지요. 그 기쁨 한가득 안고 과연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여러분, 국권 피탈 후에 우리가 겪었던 우리 민족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저항한 3.1 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내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 역사 용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래요. 3.1 운동과 민족 자결주의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이 내용들 머릿속에 꼭꼭 집어넣으시고 오늘 내용 공부하기 전에 복습부터 해야 되겠죠? 복습해 볼게요. 나 알지? 복습의 여왕. 맞아, 러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외교권을 박탈하려고 했어. 그게 뭐였지? 무슨 조약? 을사늑약, 강제로 맺은 조약이었잖아. 그래서 항일 의병운동이 일어났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서민들이 계층에 상관없이 모여서 의병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애국개몽운동이지는 안 되지. 애국개몽운동, 국채보상운동으로 빚을 갚자는 것도 있었고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가 대성학교, 오산학교 세웠었잖아. 그런데 우리는 1910년 국권을 피탈당하게 되었어. 선생님,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국권 피탈 후 일제는요, 우리를 식민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제라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본 제국을 일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일제는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그 식민 통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 옆에 보면은 사진이 있는데요. 군인 같기도 하고 경찰 같기도 하고 모두 제복을 입고 칼을 탁 차고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 알아볼까요? 일제는요,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했고요. 헌병 경찰제를 실시해서 강압적인 통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 헌병 경찰제도와 관련이 있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헌병이 무엇일까요? 헌병. 군대 안에 경찰적인 업무를 하는 것을 바로 헌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이죠, 군인. 그런데 이 헌병이요, 일반적인 경찰 업무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조금 강압적인 분위기였지요. 뿐만 아니라 일본은요,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또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탄압하기도 하지요.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상생활까지 감시한다. 그래서 이런 헌병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리나 교사까지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이 제복을 딱 입고 칼을 딱 차고 있어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굉장히 살벌하고 뭔가 강압적인 느낌이 들지요. 이렇게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또 조선 태영령도 실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조선 태영령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재판도 하지 않고 태형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태형이라는 것은 몽둥이나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을 말해요. 자, 이렇게 일본은 강압적인 통치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 총독부가 또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이 조선 총독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네요. 자, 여러분, 보이는 것이 조선 총독부이고요. 이것은 지금의 서울 광화문과 경복궁 사이에 설치되어서 일본의 식민 통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곳입니다. 이 조선 총독부의 가장 높은 위치인 조선 총독은 일본 군대의 대장이 임명이 되었지요.
또 그 중요한 자리에 모두 일본인들을 임명하고요. 친일파들을 이용해서 보좌관이나 앞잡이로 식민 정치에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일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 이 당시에 일본에게 협조적이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하지요. 이 조선 총독부는요, 광복 후에도 35년 동안 있다가 광복 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되었고요. 1995년이 되어서야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해체되게 됩니다. 자, 우리 국가피탈 후에 일본의 식민 통치가 어땠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요, 일제강점기 시대 그 강압적인 통치 아래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생활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봅시다. 지금 일본 사람이 보이는데 일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신고가 안 된 땅을 빼앗아 일본인에게 싸게 팔아야지. 자, 이 그림은 바로 토지조사 사업에 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토지조사 사업이 뭐냐면요. 토지, 그야말로 땅을 조사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 당시 일본은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신고하라고 해요. 그래서 신고가 된 땅, 그러니까 주인이 있었던 땅에게는 아주 세금을 철저하게 매기고요. 신고가 되지 않은 그 주인이 없는 토지는요, 빼앗아서 조선 총독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조선 총독부는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죠. 이 땅을 일본인에게 싼 값에 팔거나 혹은 땅이 없었던 우리 농민들에게 비싼 이용료를 받고 빌려주었지요. 우리 농민들 어땠을까요? 땅이 있으면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 비싼 이용료를 내면서 토지를 빌려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농민들의 생활이 어떠했을지 예상이 되시죠? 자, 또 하나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일본은요,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실시하는데요. 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땅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 결과 쌀 생산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생산량이 어때요? 확실히 늘었습니다. 이때 뭐예요? 1278천 석이었는데 쭉쭉쭉쭉 여기 굉장히 많네요. 늘어났습니다. 1729만 8천 석으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거 보세요. 일본으로 쌀을 가져갑니다. 일본으로 가져간 양도 늘어났다는 거 보이시죠? 일본으로 나가는 쌀도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쌀이 부족해지고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힘들죠. 자, 이것이 바로 일제가 실시한 또 다른 계획,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산미, 쌀의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이죠. 쌀 생산량은 늘렸지만 어떻습니까? 일본으로 가져가는 양이 많아서 국내에는 쌀이 부족해집니다. 자, 이렇게 토지조사 사업이나 산미 증식 계획 어때요? 들어만 봐도 뭔가 안타깝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또 한번 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일거리를 찾아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저금 임금으로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계속 일을 했다는 거 아시겠죠? 또 뭐가 있어요? 일자리가 없었던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날품팔이를 하거나 혹은 국어를 하지요. 또 어디서 사느냐? 집이 아니면 어떡해요? 토막집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도 많았습니다. 토막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땅을 파고요. 가마니 같은 것을 엮어서 만든 집이에요. 땅 속에서 사는 거죠. 어때요?
굉장히 춥고 비바람 맞기 힘들었겠죠? 또 뭐 있을까요? 이렇게 국내에서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떠나 국내를 떠나서 북쪽의 만주나 연해주 등으로 이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일본의 이런 강압적인 통치 아래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겨운 생활을 했는지 지금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힘겨운 생활을 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서요. 두 번째 내용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알아봤듯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 민족이었지만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 항상 저항하고 이겨내고자 극복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3.1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3.1운동, 여러분 3.1절 아시죠? 3.1절. 3.1절이 바로 이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3.1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배경과 또 과정과 결과까지 우리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3.1운동은요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어났던 저항운동 중에서 가장 대규모, 큰 규모의 저항운동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두실게요. 자, 봅시다. 3.1운동의 배경입니다, 먼저. 자, 이 당시에 세계적으로 민족 자결주의의 흐름이 생기는데요. 자, 우리 핵심 용어였죠? 민족 자결주의. 무엇이냐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한 주장이에요. 이 민족 자결주의란 각 민족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힘이 강한 나라든 약한 나라든 어때요? 자신의 정치적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 이런 민족 자결주의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이 당시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약소국들도 희망이 생기죠. 우리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독립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또한 일본에 있었던 한국인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식 등을 하면서 국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민족운동에 대한 저항운동에 대한 흐름이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919년 3월 1일에 각 종교 대표로 구성된 민족 대표들이요 서울의 태화관에 모여서요 독립선언식을 가집니다. 자, 이때 같은 시간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또 서울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가지고 만세 시위를 벌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은요.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이 운동을 진압하게 돼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면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혹은 체포가 되는데요. 유관순 아시죠? 이 유관순도 대표적인 인물이죠. 시위운동을 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어디로 가요? 서대문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고문을 당해서 죽거나 질병으로 죽는 일이 많았지요. 하지만 이 3.1운동은 어때요?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1운동이 일어나니까요. 민족 지도자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는데 독립운동을 지원할 임시정부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1919년이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상하이에 수립이 되는데요. 왜 또 상하이에 수립을 했을까요? 바로 일본의 영향력이 그곳에는 크게 미치지 않았고요. 또 여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와 외교 활동을 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고요. 나라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법 등을 통해서 바로 민주주의의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자, 이 밖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했던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차, 우차. 밥 먹고 합시다. 아니야, 먼저들 먹어. 난 일이나 더 하겠네. 돌아갈 나라도 없는데 뭘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원. 내가 이곳 만주에서 열심히 번 돈입니다. 이 돈을 부디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데 써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피땀 흘려 번 이 돈을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들은 비밀 연락망을 조직해서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국내외 독립운동의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구나. 나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또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독립운동의 소식도 알리고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되찾겠다는 우리 민족의 이 염원과 의지 느껴지시지요? 이런 우리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 내용까지 공부 잘 해봤네요. 그러면 마지막 내용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또 재미있는 알짜 문제 통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 볼까요? 자, 봅시다.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임시정부 아시죠? 중국 상하이에 세워졌던 3.1운동을 주도했다. 여러분, 3.1운동 후에 임시정부가 생겼지요.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바뀐 내용이네요. 자, 독립신문을 발행했다. 어때요? 그렇죠. 독립신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광복군을 창설해서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하게 되었고요. 또 임시정부에서는 비밀 연락망을 조직해서 서로 국내외로 연락도 했다는 것 아시죠? 마지막 5번도 볼게요. 독립운동에 자금을 마련해서 이 자금을 독립운동을 하는데 도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무엇인가요? 여기 1번이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확인할게요. 자, 3번이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1번. 토지 사용료가 낮아졌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땅이 없었던 사람들, 소작농들은 비싼 사용료를 내고 토지를 사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낮아진 게 아니라 비싼 이용료를 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2번,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쉬웠나요?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날품팔이 하거나 또 국어를 했다라고 우리 표에서 알아봤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3번, 나라에 내는 세금이 줄어들었다. 세금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토지를 조사해서 신고된 토지에 아주 철저하게 세금을 매겼다라고 알았었죠. 4번, 대부분 서양식 주택에서 사용하란 게 아니라요. 이 서양식 주택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막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토막집에서 살았다는 거 아시죠? 마지막 5번. 일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고된 일 12시간 이상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맞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할까요? 4번. 다음 역사신문의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알맞은 것. 이 가에 어떤 사진이 들어가면 될까? 무슨 내용인지 볼까요? 헌병 경찰의 탄압인데 헌병 경찰에게 체포된 독립운동가들 체포됐어요.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온갖 고문 당하고 고문을 받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남아도 감옥에 gat혀서 질병이나 중노동,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다. 자, 어디에 갇혔다는 건데 유관순 이야기 기억나시죠? 유관순이 갇혔던 그곳. 자, 어딜까요? 보기. 서대문 감옥. 기억나시죠? 이 서대문 감옥에 참 많은 시위자들,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되어서 이곳에서 고문을 당하거나 혹은 심한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답은 1번인데요. 우리 다른 것들도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적합이 반갑네요. 적합이 이거 뭡니까? 흥선대원군이 서양 세력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화친할 수 없다 하면서 전국에 세웠던 것 기억나시고요. 오, 이양선. 기억나시죠? 그래요. 조선 후기에 나타났던 서양의 배들, 조선과 다른 배들. 우정총국 하면은 딱 떠올라야 하는 것이 또 뭘까요? 우정총국. 갑신정변. 그래요. 갑신정변이 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전에서 딱 정변을 일으켰는데 3일 만에 끝났다는 거 아시잖아요. 자, 마지막 독립문은 뭘까요? 독립문 요 근처에 있죠. 요 근래에 했어요. 자, 독립문은 영흥문이 있던 자리에 자주 독립의식이 일어나면서 세워졌던 문입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서대문 감옥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음 문제도 봅니다. 6번. 3.1운동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것. 자, 3.1운동의 영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3.1운동의 결과는 어땠을까? 생각을 하면서 볼게요. 1번. 헌병경찰제가 도입되었다. 이거는 3.1운동과 관련이 없죠. 일본의 식민 통치가 이랬다는 거고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러일 전쟁은 저 앞에 을사늑약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해외에서도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탄압받았지만 전국으로 퍼졌고 해외에서도 일어났다는 것 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4번. 민족 자결주의로 독립을 이룬 건 아닙니다. 민족 자결주의로 3.1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5번. 전국의 학교에서 일본어로만 수업하게 되었다? 이것은 또 3.1운동의 영향으로 볼 수는 없지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자, 8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 임시정부 내용이에요. 임시정부가 일본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위하여 만든 우리나라 정식 군대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군대가 무엇인지, 뭔지 아시죠? 자, 볼까요? 의병. 여러분, 의병 뭐예요? 항일 의병 운동에서 알았던 의병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사람들이 모였던 군대죠. 의병 아닙니다. 헌병. 헌병은 뭐예요? 헌병 경찰제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군대 안에서 경찰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헌병이라고 하죠. 별기군. 별기군 어디서 왔어요? 신식군대. 기억나시죠? 그래, 신식군대의 별기군 아니고요. 한국광복군. 여기 정답이 있었네요. 한국광복군이 정답이고 5번까지 볼까요? 한인애국당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김구가 만들었던 일제를 처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 한인애국단이었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기초 탄탄하게 쌓으셨죠? 그러면 역사 친구를 뽑는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역사 친구를 찾아줄 문제.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라 이거지. 이 정도야 시군 중 웃기지.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즐거워하는 시간이죠. 개념 콕콕 서술형 문제 시간입니다. 자, 봅시다. 18번. 3.1운동과 같은 우리 민족의 만세 시위에 대해서 자, 일본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3.1운동이 일어난 배경, 그리고 과정, 결과 알아봤습니다. 자, 이민아 선생님의 개념, 코코.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본은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하여서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었죠. 하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 만세 시위는 전국적으로 또 해외에서도 일어났다. 이 3.1운동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밖에도요, 많은 사람들을 체포해서 서대문 감옥에 갇혀서 또 고문도 하고 이런 내용들도 우리 문제를 통해서 알아봤었어요. 자, 그러면 예시답안 어떻게 줄 수가 있을까요? 경찰과 군인을 동원하여서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일제가요. 또요. 만세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을 체포하여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였다 등 이렇게 여러분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자, 봅시다. 다음은 일제가 실시한 어떤 계획이요? 산미 증식 계획. 쌀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과 관련된 표입니다. 자, 이 표로 보아서 우리나라 농민의 생활은 어떠하였을지 쓰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볼까요? 이민아 선생님의 개념 코코. 자, 여러분, 산미 증식 계획 과연 어땠을까요? 쌀 생산량은 늘렸어요. 토지 개간을 하면서 쌀 생산량은 늘렸다. 하지만 과연 좋은 결과인가요? 아니죠. 일본으로 가져가는 쌀의 양도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내에 있는 쌀이 부족하게 되었다. 국내에 있는 쌀이 부족하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힘겨움을 겪었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시답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농민의 생활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자, 볼게요. 쌀 생산량은 늘렸지만 어때요? 늘어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결국 우리 농민의 생활은 힘들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어때요? 재미있게 개념 콕콕 터지면서 문제 푸니까 문제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해볼까? 일제의 식민통치,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 경찰제를 실시해서 아주 강압적인 통치를 했었지. 맞아. 또 그래서 어떻게 했어? 우리 토지조사 사업으로 농민들은 힘들어졌고 산미 증식 계획으로 쌀을 가지고 갔었잖아. 또 뭐가 있더라?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로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민족 자결주의 기억나? 윌슨 대통령이 했던 주장으로 각 민족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어. 기억나지?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치되었는데 민주주의 체계를 가지고 또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국내외의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독립신문도 발행하고 한국광복군도 창설을 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다는 거지. 깔끔하다. 아주 깔끔하다. 정리가 이렇게 내 외모만큼 깔끔하다. 깔끔하다. 군더더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도 잘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일본은 굉장히 강압적으로 우리나라를 탄압하려고 하지만 우리 민족의 이 열망, 의지만큼은 단합할 수가 없었네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엔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대한 기대 가득 안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오늘의 내 친구도 소개할게. 짜자잔! 수강후기 2323번 이별진 친구. 강의 듣다가 학교 지각하겠어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저는 멋져요. 자, 그리고 다른 친구 누가 있을까? 신별은 친구, 홍별아 친구, 박별영 친구, 반별정 친구, 신별의 친구, 김별원 친구도 정말 현근의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아, 요 앞 동네에서 독립운동 한다는데 가볼까? 이쪽, 이쪽이다, 이쪽. 자, 그럼 오늘 또 재미있는 알짜 문제 통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 볼까요? 자, 봅시다.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임시정부 아시죠? 중국 상하이에 세워졌던 3.1운동을 주도했다. 여러분, 3.1운동 후에 임시정부가 생겼지요.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바뀐 내용이네요. 자, 독립신문을 발행했다. 어때요? 그렇죠. 독립신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광복군을 창설해서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하게 되었고요. 또 임시정부에서는 비밀 연락망을 조직해서 서로 국내외로 연락도 했다는 것 아시죠? 마지막 5번도 볼게요. 독립운동에 자금을 마련해서 이 자금을 독립운동을 하는데 도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무엇인가요? 여기 1번이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확인할게요. 자, 3번이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1번, 토지 사용료가 낮아졌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땅이 없었던 사람들, 소작농들은 비싼 사용료를 내고 토지를 사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낮아진 게 아니라 비싼 이용료를 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2번,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쉬웠나요?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날품팔이 하거나 또 국어를 했다라고 우리 표에서 알아봤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3번, 나라에 내는 세금이 줄어들었다. 세금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토지를 조사해서 신고된 토지에 아주 철저하게 세금을 매겼다라고 알았었죠. 4번, 대부분 서양식 주택에서 사용하란 게 아니라요. 이 서양식 주택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토막집에서 살았다는 거 아시죠? 마지막 5번, 일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고된 일 12시간 이상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맞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할까요? 4번. 다음 역사신문의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알맞은 것. 이 가에 어떤 사진이 들어가면 될까? 무슨 내용인지 볼까요? 헌병경찰의 탄압인데 헌병경찰에게 체포된 독립운동가들. 네, 마지막 내용까지 공부 잘해봤네요. 그러면 마지막 내용도 정리해볼게요. 오늘 또 재미있는 알짜 문제 통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 볼까요? 자, 봅시다.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임시정부 아시죠? 중국 상하이에 세워졌던 3.1운동을 주도했다. 여러분, 3.1운동 후에 임시정부가 생겼지요.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바뀐 내용이네요. 자, 독립신문을 발행했다. 어때요? 그렇죠. 독립신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광복군을 창설해서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하게 되었고요. 또 임시정부에서는 비밀 연락망을 조직해서 서로 국내외로 연락도 했다는 것 아시죠? 마지막 5번도 볼게요. 독립운동에 자금을 마련해서 이 자금을 독립운동을 하는데 도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무엇인가요? 여기 1번이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확인할게요. 자, 3번이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1번, 토지 사용료가 낮아졌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땅이 없었던 사람들,
소작농들은 비싼 사용료를 내고 토지를 사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낮아진 게 아니라 비싼 이용료를 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2번,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쉬웠나요?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날품팔이 하거나 또 국어를 했다라고 우리 표에서 알아봤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3번, 나라에 내는 세금이 줄어들었다. 세금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토지 이민아 선생님의 개념 코코. 자, 여러분, 산미 증식 계획 과연 어땠을까요? 쌀 생산량은 늘렸어요. 토지 개간을 하면서 쌀 생산량은 늘렸다. 하지만 과연 좋은 결과인가요? 아니죠. 일본으로 가져가는 쌀의 양도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내에 있는 쌀이 부족하게 되었다. 국내에 있는 쌀이 부족하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힘겨움을 겪었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시 답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농민의 생활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자, 볼게요. 쌀 생산량은 늘렸지만 어때요? 늘어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결국 우리 농민의 생활은 힘들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어때요? 재미있게 개념 콕콕 터지면서 문제 푸니까 문제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해볼까? 일제의 식민통치,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 경찰제를 실시해서 아주 강압적인 통치를 했었지. 맞아. 또 그래서 어떻게 했어? 우리 토지조사 사업으로 농민들은 힘들어졌고 산미 증식 계획으로 쌀을 가지고 갔었잖아. 또 뭐가 있더라?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로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민족 자결주의 기억나? 윌슨 대통령이 했던 주장으로 각 민족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어. 기억나지?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치되었는데 민주주의 체계를 가지고 또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국내외의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독립신문도 발행하고 한국광복군도 창설을 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다는 거지. 깔끔하다. 아주 깔끔하다. 정리가 이렇게 낼 외모만큼 깔끔하다. 깔끔하다. 군더더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도 잘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일본은 굉장히 강압적으로 우리나라를 탄압하려고 하지만 우리 민족의 이 열망, 의지만큼은 단합할 수가 없었네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엔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대한 기대 가득 안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오늘의 내 친구도 소개할게. 짜자잔! 수강후기 2323번 이별진 친구. 강의 듣다가 학교 지각하겠어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저는 멋져요. 자, 그리고 다른 친구 누가 있을까? 신별은 친구, 홍별아 친구, 박별영 친구, 반별정 친구, 우리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알아봤듯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 민족이었지만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 항상 저항하고 이겨내고자 극복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3.1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3.1운동, 여러분 3.1절 아시죠? 3.1절. 3.1절이 바로 이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3.1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배경과 또 과정과 결과까지 우리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3.1운동은요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어났던 저항운동 중에서 가장 대규모, 큰 규모의 저항운동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두실게요. 자, 봅시다. 3.1운동의 배경입니다, 먼저. 자, 이 당시에 세계적으로 민족 자결주의의 흐름이 생기는데요. 자, 우리 핵심 용어였죠? 민족 자결주의. 무엇이냐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한 주장이에요. 이 민족 자결주의란 각 민족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힘이 강한 나라든 약한 나라든 어때요? 자신의 정치적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 이런 민족 자결주의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이 당시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막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약소국들도 희망이 생기죠. 우리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독립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였지요. 그리고 또한 일본에 있었던 한국인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식 등을 하면서 국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민족운동에 대한, 저항운동에 대한 흐름이,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919년 3월 1일에 각 종교 대표로 구성된 민족 대표들이요, 서울의 태화관에 모여서요, 독립선언식을 가집니다. 자, 이때 같은 시간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또 서울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가지고 만세 시위를 벌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은요,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이 운동을 진압하게 돼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면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혹은 체포가 되는데요. 유관순 아시죠? 유관순도 대표적인 인물이죠. 시위운동을 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어디로 가요? 서대문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일본은요,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또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탄압하기도 하지요. 자,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상생활까지 감시한다. 그래서 이런 헌병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리나 교사까지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이 제복을 딱 입고 칼을 딱 차고 있어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굉장히 살벌하고 뭔가 강압적인 느낌이 들지요. 이렇게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또 조선 태형령도 실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조선 태형령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재판도 하지 않고 태형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태형이라는 것은 몽둥이나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을 말해요. 자, 이렇게 일본은 강압적인 통치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 총독부가 또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이 조선 총독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네요. 자, 여러분 보이는 것이 조선 총독부이고요. 이것은 지금의 서울 광화문과 경복궁 사이에 설치되어서 일본의 식민 통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곳입니다. 이 조선 총독부의 가장 높은 위치인 조선 총독은 일본 군대의 대장이 임명이 되었지요. 또 그 중요한 자리에 모두 일본인들을 임명하고요. 친일파들을 이용해서 보좌관이나 앞잡이로 식민 정치에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일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 이 당시에 일본에게 협조적이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하지요. 이 조선 총독부는요, 광복 후에도 35년 동안 있다가 광복 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되었고요. 1995년이 되어서야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해체되게 됩니다. 자, 우리 국가피탈 후에 일본의 식민 통치가 어땠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요, 일제강점기 시대 그 강압적인 통치 아래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생활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봅시다. 지금 일본 사람이 보이는데 일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신고가 안 된 땅을 빼앗아 일본인에게 싸게 팔아야지. 자, 이 그림은 바로 토지조사 운동에서 알았던 의병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사람들이 모였던 군대죠. 의병 아닙니다. 헌병. 헌병은 뭐예요? 헌병 경찰제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군대 안에서 경찰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헌병이라고 하죠. 별기군. 별기군 어디서 왔어요? 신식군대. 기억나시죠? 그래, 신식군대의 별기군 아니고요. 한국광복군.
여기 정답이 있었네요. 한국 광복군이 정답이고 5번까지 볼까요? 한인애국당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김구가 만들었던 일제를 처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 한인애국단이었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기초 탄탄하게 쌓으셨죠? 그러면 역사 친구를 뽑는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역사 친구를 찾아줄 문제.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라 이거지. 이 정도야 시군 중 웃기지.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즐거워하는 시간이죠. 개념 콕콕 서술형 문제 시간입니다. 자, 봅시다. 18번. 3.1운동과 같은 우리 민족의 만세 시위에 대해서 자, 일본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3.1운동이 일어난 배경 그리고 과정, 결과 알아봤습니다. 자, 이민아 선생님의 개념 콕콕.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본은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하여서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었죠. 하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 만세 시위는 전국적으로 또 해외에서도 일어났다. 이 3.1운동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밖에도요, 많은 사람들을 체포해서 서대문 감옥에 갇혀서 또 고문도 하고 이런 내용들도 우리 문제를 통해서 알아봤었어요. 자, 그러면 예시답안 어떻게 줄 수가 있을까요? 경찰과 군인을 동원하여서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일제가요. 또요. 만세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을 체포하여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였다 등 이렇게 여러분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자, 봅시다. 다음은 일제가 실시한 어떤 계획이요? 산미 증식 계획. 쌀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과 관련된 표입니다. 자, 이 표로 보아서 우리나라 농민의 생활은 어떠하였을지 쓰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볼까요? 이민아 선생님의 개념 콕콕. 자, 여러분 산미 증식 계획 과연 어땠을까요? 쌀 생산량은 늘렸어요. 토지 개간을 가는 양이 많아서 국내에는 쌀이 부족해집니다. 자, 이렇게 토지조사 사업이나 산미 증식 계획 어때요? 들어만 봐도 뭔가 안타깝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또 한번 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일거리를 찾아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저금 임금으로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계속 일을 했다는 거 아시겠죠? 또 뭐가 있어요? 일자리가 없었던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날품팔이를 하거나 혹은 국어를 하지요. 또 어디서 사느냐? 집이 아니면 어떡해요? 토막집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도 많았습니다. 토막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땅을 파고요. 가마니 같은 것을 엮어서 만든 집이에요. 땅 속에서 사는 거죠. 어때요? 굉장히 춥고 비바람 맞기 힘들었겠죠? 또 뭐 있을까요? 이렇게 국내에서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떠나 국내를 떠나서 북쪽의 만주나 연해주 등으로 이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일본의 이런 강압적인 통치 아래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겨운 생활을 했는지 지금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힘겨운 생활을 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서요. 두 번째 내용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알아봤듯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 민족이었지만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 항상 저항하고 이겨내고자 극복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3.1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3.1운동. 여러분
3.1절 아시죠? 3.1절. 3.1절이 바로 이 3.1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3.1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배경과 또 과정과 결과까지 우리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3.1 운동은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어났던 저항운동 중에서 가장 대규모, 큰 규모의 저항운동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두실게요. 자, 봅시다. 3.1 운동의 배경입니다. 먼저. 자, 이 당시에 세계적으로 민족 자결주의의 흐름이 생기는데요. 자, 우리 핵심 용어였죠. 민족